2020년대 금융시장의 키워드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킹달러였죠. 아마 이 강력한 달러 덕분에 활짝 웃으신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킹달러의 시대가 저물고 바로 2026년에 엄청난 대반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 가능성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미국 주식으로 소위 꿀좀 빠셨다 하는 서학개미이신가요? S&P 500은 쭉쭉 오르지. 원달러 환율까지 덩달아 올라주지. 야, 이건 뭐 주가 수익의 환차익까지 더블 알파를 그냥 챙겨가는 완벽한 공식이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던 이 필승 공식이 만약 곧 깨진다면요. 지금 월가에서는 킹달러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킹달러의 황금기가 대체 어땠는지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특히 환 해지를 안 한, 그러니까 환 노출형 미국 ETF 말이에요. 이건 뭐 거의 치트키 시준이었죠. 사두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 같았달까요? 이 공식 진짜 강력했습니다. 미국 주식 오르지 달러 가치도 같이 오르지 수익이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2022년 기억나세요? 주식시장이 19%나 폭락했던 바로 그 해에도 환율이 15% 넘게 뛰어주면서 원화로 개설한 손실을 엄청나게 막아줬습니다. 말 그대로 달러가 완벽한 방패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런데 바로 지금 월가의 공룡이죠. 모건 스탠리가 좀 무서운 경고를 하나 던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달러 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인터미션, 그러니까 쉬어가는 시간일 뿐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네, 맞습니다.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이미 물밑에서 시작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견고해 보이던 킹달러의 왕관에 대체 무슨 금이 가고 있다는 걸까요? 왜 하필 2026년이냐? 이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이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균열, 바로 미국 예외주의가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엔 그래도 미국 경제가 최고지. 이 생각 하나가 달러를 꽉 붙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장 격차가 확 줄어들고 있어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딱 비교가 되죠? 왼쪽 미국은 이제 팬데믹 때 쌓아둔 저축도 다 떨어져 가고 고금리 때문에 소비도 주춤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다른 선진국들은 어때요? 이제 막 회복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혼자 잘 나간다는 스토리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똑똑한 돈은 자연스럽게 미국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고 달러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두 번째 균열입니다. 이건 바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피벗, 그러니까 정책 방향 전환이죠.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에 속도를 낼 거라는 데 거의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월가 분위기는 거의 한 목소리입니다. ING, UBS, JP모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것들이 전부 2026년까지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달러를 그토록 매력적으로 만들었던 고금리라는 프리미엄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균열. 이게 가장 복잡하고 머리 아픈 변수입니다. 바로 트럼프 2.0이죠.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그의 정책은 달러에 아주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걸 관세 역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생각해보세요. 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관세를 빵빵 때리면 수입 물가가 오르겠죠? 그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릴 거고 이건 달러에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어떨까요? 이 관세라는 건 결국 미국 소비자들 지갑에서 나가는 거대한 세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미국 경제 성장세가 꺾이겠죠? 경제가 빌빌거리는데 달러 혼자 강할 순 없잖아요. 자, 지금까지는 좀 큰 그림, 글로벌 경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확 시야를 좁혀서 2026년 바로 이 대한민국 시장에서만 일어날 아주 특별하고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환율의 판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입니다. 바로 이 숫자 560억 달러.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70조에서 80조 원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이 2026년 대한민국으로 그냥 쏟아져 들어옵니다. 왜냐고요? 바로 꿈에 그리던 세계 국채지수 WGBI 편입 때문입니다. 이 돈이 들어오는 스케줄을 보세요.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무려 8개월 동안 꾸준히 들어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돈의 성격이에요.
이게 무슨 단타 치고 빠지는 투기 자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WGBI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패시브 펀드라서 한국 시장이 좋든 싫든 그냥 기계적으로 무조건 한국 채권을 사야만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8개월 내내 원화를 사려는 사자 주문이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국내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국민연금입니다. 예전에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한다고 달러를 자꾸 사들여서 원화 약세의 주범 아니냐는 오해도 좀 받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장을 지키는 든든한 수비수로 변신했어요.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이 방패의 크기, 무려 480억 달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라도 환율이 막 미친 듯이 튄다. 그럴 때 국민연금이 이 돈으로 시장의 달러를 확 풀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걸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안전핀이 생긴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거대한 변화들, 이게 우리 같은 서학개미들의 투자 계좌에 대체 무슨 영향을 미친다는 걸까요?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환해지냐, 환노출이냐 그 선택의 시간입니다. 개념부터 간단히 정리할게요. 환노출, 즉 UHETF는 내 수익이 주가 수익 더하기 환율 수익이에요. 반면에 환해지, HETF는 환율 변동은 신경 끄고 대신 약간의 비용을 내고 오로지 주가 수익만 따라가겠다 이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계산을 보여드릴게요. 만약 2026년에 S&P 500이 10%나 올라서 막 신이 났어요. 그런데 동시에 원달러 환율이 10%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환노출형 ETF에 투자한 여러분의 최종 원화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네, 놀랍게도 0% 빵입니다. 뼈 빠지게 본 주식 수익을 환율 하락이 싹 다 갉아먹는 말 그대로 환율의 배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런 뼈아픈 결과를 피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다가오는 이 변화의 파도에 대비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 따라하기 쉬운 액션 플랜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전략은 바로 이 3단계 리밸런싱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1단계, 지금부터 2026년 1분기까지는 준비 단계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거는 일단 그냥 두세요. 대신 새로 투자하는 돈만 환해지형과 환도출형의 50대 50, 반반씩 나눠 담는 겁니다. 2단계, WGBI 자금 유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6년 2분기부터는 실행 단계예요. 이때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기존에 있던 환도출형 자산의 일부를 환해지형으로 바꿔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환해지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환율이 새로운 레벨에서 안정을 찾으면 조정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다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도출 비중을 서서히 늘리면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 핵심만 딱딱 집어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15년이나 이어진 달러 슈퍼사이클, 이제 끝물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2026년 WGBI 편입은 원화를 사려는 확정된 수요다. 셋째, 국민연금이라는 든든한 방어막도 생겼다. 넷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달러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주식 수익을 환율이 다 갉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단계적으로 환해지 ETF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아주 현명한 방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우리 앞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흐름에 맞서서 힘겹게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파도의 흐름을 읽고 그 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